12.3 내란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오는 27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인사청문회 회의록에서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은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인지 여부인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직 재판관들은 계엄 자체가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시도라고 말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이 시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계엄령을 내리려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적절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시도였죠. 네. 이번 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죠. 입법부가 이렇게 계엄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결국 막을 수 있는 건 법원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과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평가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일제히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면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냐는 겁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예산 횡포 등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전시사변 기타 비상사태라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침을 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탄핵이 그야말로 과거에는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탄핵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이자 현재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은 탄핵 남발이 아니라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라 평가했습니다. 자, 탄핵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은 무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기본 가치 질서를 담은 헌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은 법과 정치의 교차 영역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모든 사태의 최종적인 준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방향을 정해줘야만 나머지 모든 국가기관이 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다,